자, 우리가 오프닝을 이제 과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네. 항상 그 중도, 중용, 그다음에 적당하게 그 기본을 지키자. 이제 그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네. 우리의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건강도 좀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든 이것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네.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맞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좀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한의학적으로 풀어보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자, 오늘 나오실 분은 자생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질환이라고 부르는 척추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방 치료를 하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좀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0114 지금 생방송이죠? 네. 네. 내는 원장님께 뵈니까 이 적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비껴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과찬입니다. 네. 자, 그렇게 방송도 좀 잘해주세요.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그 생활 습관이 모든 건강을 잃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뼈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방에서 척추 질환을 보는 그 방향 있잖아요. 양방이 좀 틀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척추 치료를 또 강화하는지,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지요? 척추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본다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그런 부분에서 양방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한방에서의 치료법들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동작침법, 그다음에 신약침요법, 그다음에 추나약물요법, 그리고 추나수기요법, 이렇게 뼈와 신경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추나 디스크의 치료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양방 쪽에 그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치료법의 단어부터 확 틀린 것 같죠? 단어부터 확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주제가 또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이라고 돼 있어서 눈에 네. 띄거든요. 뭔가 내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계속 뼈와 알아볼까요? 신경을 강화한다. 요게 중점 둔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네. 보통 환자분들께서 보통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업무를 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나 아니면 불량한 생활 습관들, 그다음에 무리한 업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근차근 퇴행성의 병변들이 진행이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뼈와 신경을 강화해야 더 이상의 재발을 막고 예.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죠. 사진을 준비했어요. 뼈 사진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보실 사진이 네. 척추뼈와 그다음에 이제 퇴행화된 척추뼈,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지금 정상적인 척추뼈의 상태고요. 두 번째가 퇴행된 척추뼈를 나타내는 겁니다. 좌측을 보시면 되게 매끈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사이의 공간도 일정하고 그다음에 뼈도 이제 높이가 아주 높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오른쪽에 퇴행이 많이 진행된 부분들을 보면 뼈가 끝쪽이 많이 자라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뼈의 높이 자체도 많이 압박이 되어 있어서 디스크 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두 번째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된 부분이 척추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왼쪽 편은 지금 정상이고요. 오른쪽 편은 지금 하얀색의 지방들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육이 많이 퇴화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척추 주변의 여러 가지 인대들 중에 가장 중요한 황색 인대라고 합니다. 네. 이 황색 인대가 좌측의 그림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에서는 많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안쪽에 있는 신경들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글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허리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여러 가지 허리에 대한 그 질병이긴 하는데, 우리 몸은 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뼈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인대와 근육과 혈관과 신경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자, 바로 그 말씀 저희가 말 드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이 돼요. 네. 연결해 보자. 02-6672-0123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하고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 허리 디스크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네. 네.
저희 장모님이 지금 네. 이제 좀 디스크가 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허리가 지금 이제 좀 많이 굽어지시고, 많이 굽어지시고, 좀 이제 좀 통증을 많이 느끼셔요. 네네.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정보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일단 장모님이 아무래도 60대, 70대 정도의 어머님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허리가 계속 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를 굽힐 때 더 불편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누워만 계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굽히는 자세들이 잘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펴면 펼수록 다리 쪽에 신경들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상이 나타나신 지 시간이 제법 좀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제 검진을 통해가지고 진단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단을 받으면 뭐 물론 한의 선생님이지만 한방으로 할까 양방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두 군데가 네. 다 있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뭐 어디라 가라는 소리 전혀 안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한방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양방과 한방을 협진하는 게 가장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가까운 전문 병원을 가셔서 뭐가 됐든 전문 병원을 가셔서 검사가 우선 순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이죠. 전문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전화는 잠시 후에 또 받기로 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한방에서는 척추 비술적인 치료법의 선택을 이제 여러 가지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전쟁을 할 때도 야 이건 공군을 투입해야 되냐, 육군을 투입해야 되냐, 뭐 이제 투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비수술 척추요법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전에 수술이 위주가 됐다면 그 수술의 뭐 후유증이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비수술 척추요법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선택의 기준을 먼저 잡아본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치료가 뭐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된다면 환자분들도 힘드시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통증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뼈와 신경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환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나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다가 다시 또 금방 재발하는 게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다른 뭐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척추 주변을 강화시키는 그 부분들을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요건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최근에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척추 구조물에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수술적 요법 중에서도 척추 구조물들의 손상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2차적인 통증의 원인이 되고 예. 그리고 퇴행성을 가속화시켜서 더 이상의 문제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척추의 구조물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환자분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다면 치료법을 100%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네.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전반적인 상태까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지 이렇게 4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화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을 직접 전문의에게 소개를 해드려서 상담을 받게 하는 바로 그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택의 기준을 봐도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하게 좀 고르는 것 같은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면 바로 네. 이 기준에 맞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시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통증을 해결하려고 할 뿐, 그 치료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아, 이게 난 안 아프면 돼. 그러다 이제 안 아파요. 아, 이게 병원 안 가시고 치료를 끊어. 또 막 사시다 또 아파.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고리를 좀 이렇게 탁 끊어야 돼. 제 오른쪽 발가락에 있는 무좀처럼. 그게 잘 고리가 안 끊어져. 네. 아, 이게 어떻게 끊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네. 일단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진통제나 아니면 뭐 굳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통제 주사를 좀 맞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파스를 붙이거나 그런 마사지를 받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안쪽에서는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라는 부분들은 통증을 확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맞아요. 하지만 이게 시일이 지속되면서 증상들이 더 나빠지면 이제 다리 쪽의 증상들 또는 뭐 팔 쪽의 증상들 여러 가지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예. 시간을 좀 끌고 오시는 경향들이 좀 많다고 네. 봅니다. 팔 쪽이라는 거는 목 디스크를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고 다리 쪽은 이제 허리 디스크.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좀 풍어를 조금 읊어본다라는 네. 예, 이 분식집 개는 물을 끓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살짝 조금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게 조금씩 점차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조금 허리가 아프면 사실 며칠 지나면 괜찮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통증 온다고 바로 가서 또 검사 받기도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어떤 경우에 가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바로 받아야 되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오늘 갑자기 아침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죠. 자, 대부분의 경우가 한 95% 이상이 단순한 근육 쪽이나 인대 쪽에 허리를 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네. 염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허리를 삔 상태에서 우리가 2일, 3일 정도 푹 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계속 나타날 경우 예.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삐는 행위들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런 식으로 자주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안쪽에 뭔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전화 왔어요. 허리 디스크라는 녀석한테 억울하다고. 물론 자기가 허리를 아프게 한 주범이긴 하지만 전체의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 네. 이거는 오늘 좀 풀어줘라. 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대표적인 척추가 허리 디스크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에는 뼈도 있고 신경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그렇죠 근육도 있고 혈관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뭔가 좀 아플 수 있지 않을까. 염좌는 사실 허리 디스크보다는 그 근육이나 여러 가지 신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그 대표 질환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나눠주시죠.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끼 알겠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대표적인 특징이 뭐 허리 쪽의 통증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리 쪽, 엉덩이 쪽 이런 쪽에 저린 느낌 아니면 당기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그냥 뭐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신경을 가볍게 자극하는 정도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그 뒤쪽에 있는 신경들이 꽉 눌려 있는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그런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전화 연결돼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허리를 좀 굽히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요. 퇴행성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디스크가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오랜 자세나 안 그런 뭐 생활 불량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섬유화가 된다는 거죠. 섬유화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분이 빠져나간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안쪽에 되게 뻑뻑해진 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상들이 되게 은은한 뻐근한 통증들을 항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면 뭐 허리 디스크한테 네. 좀 오해를 풀어줄. 그러네요. 다음부터 또 전화 올래나? 네. 네. 이번에는 자.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전화가 왔대요. 맞아요. 허리 예. 디스크가 아니라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잠시 후에 네, 또 저희가 전화 네. 연결하기로 하고요. 네. 자, 이것도 이거지만 그 허리에도 관절이 있는데 관절 네. 이야기 조금 이따 연결됐답니다. 네네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 말씀 나누세요. 예. 네, 인사하시고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현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른쪽 그 엉덩이 뼈에서부터 네. 뒤 종아리까지 계속 근육이 땡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것도 디스크 현상인가요? 근육이 당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뒤쪽으로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뒤쪽으로 종아리까지 당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혹시나 운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등산을 좀 자주 해요? 안 그러면 뭐 자전거를 오래 탑니다? 안 그러면 달리기를 그런 좀 일은 취미로 합니다? 없고요. 이런 부분들. 그런 일은 없고 옛날에 예. 하루 한번 뛴 적이 있는데 네네.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더니 이게 치료받으면 괜찮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계속 누우나 앉으나 땡기고요. 앉았다 일어나려면 무지하게 땡기거든요. 앉았다 일어날 때 당기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실 때도 우리가 당기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종아리가 엄청 예. 땡기셨어요. 저희 그 아버님 혹시 MRI를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건 안 찍고요. 저기 엑스레이만 찍어봤는데 네. 네네. 디스크기가 조금 있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사실 MRI를 좀 찍어서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알고 치료하시는 게 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면, 혹시나 해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업무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근육 쪽이 당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들이 이제 계속 유발이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신경 쪽의 문제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육이나 인대 쪽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걸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나 허리를 굽힐 때 그때 문제가 생기시는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었고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그다음에 뭐 누웠다가 일어설 때 이런 쪽의 신경들이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리 디스크 쪽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중반이면 저보다 조금 많으신데요. 이럴 땐 협착증과 또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좀 나이가 드셔가니까. 그런 예. 것도 좀 저희 함께 좀 검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당긴다라는 부분들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디스크 쪽만 볼수 있다. 일단은 이런 디스크 것으로. 쪽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작년에, 1년 전이죠. 작년 8월 정도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디스크인데요. 예, 수술을 한번 하고, 수술 한 3개월 동안 있다가, 오른쪽 다리가 워낙 저려가지고, 네네. 걷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올 1월 달에 다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4, 5번인가 그쪽에 한쪽으로 핀을 박았거든요. 네. 네, 근데 핀박지 1월달에 수술했으니까 지금 8월달이니까 아직까지 오른쪽 쪽이 앉았다 일어나면은 일어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프고. 그리고 서서 있을 때는 큰 지장은 없어요. 살살 걸어다니는 건 지장이 없는데 네.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많이 세수할 힘드시고요. 때나 허리를 구부를 때나 앉았다 네. 일어날 때나 뭐 기지개 펼 때나 기침할 때나 이럴 때 오른쪽 쪽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고 네. 당기고. 일단 이게- 2번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그쪽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재활치료나 그런 뭐 이런 것들 예, 위해서. 몇 번을 가봤는데 예, 수술은 잘 됐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던가요? 예. 네, 지금 뭐 됐는데-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 들으신 거는 있으시면 그런 건 저한테 없어요. 말씀을 해주셨겠죠, 아마? 예. 네. 자꾸 워낙 시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네네. 기다려보자고 이런 예.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엊그저께까지 MRI 찍었는데 예, 예.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데. 자꾸 예, 본인은 호전이 안 많이 되니까 힘드실 좀- 거예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수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한의사지만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 네. 10명 예. 중에 1.8명 정도, 1.5명 네. 정도가 수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는 통계에 있더라고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 MRI 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수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쪽에 신경이 조금 손상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다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치료법들, 추나 약물 치료, 아니면 신약침 치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지금 MRI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진통제 주사만 계속 맞고 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보시고 이 부분들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방송에 한의학적으로 그 척추 통증이라든가 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적절한 상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럴 것 같네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더 이상 수술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 없겠느냐? 네. 바로 이 대목이 오늘의 주제인 듯 싶습니다. 어떤 분 전화해서 감사하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빨리 치료법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급한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네. 저희 선입견인지 몰라도 한방 치료는 좀 속도가 늦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있을까요? 네, 보통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면 네.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치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진통제만큼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한의학의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약만 드신다고 침만 맞는다고 우리가 디스크가 낫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동작침 치료라는 네. 치료법이 있습니다. 특수한 치료법이 이제 진통제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통제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동작이라는 게 계속 움직일 동작에 작동할 작자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작한다. 네. 네, 동작하면서 침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작하면서 침을 맞으면 우리 가만히 앉아서 침 맞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막 혼내겠는데.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돼요. 움직여서 침을 맞는다.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죠. 네, 지금 모식돌에 보시면 디스크 환자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네요. 빨갛게 된 네. 부분들이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부분들이고요. 디스크가 급성으로 튀어나오면서 빨갛게 되는 부분들이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때 지금 통증이 유효한 이제 경혈점이 팔, 그리고 발, 아니, 근데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팔다리에다 네. 이렇게 침을 넣고 목도에 뒀나요? 허리 쪽에다 직접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근데 저렇게 좀 움직이나요? 저렇게 하면? 치료를 하지 못하고요. 네. 옆에 지금 팔에 들어올린 게 네. 의사 2명이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두 쪽에 팔 쪽에 누가 네. 좀 이렇게 견인을 한다는 얘기죠. 전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쪽에 아까 이제 근육이 많이 경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육이 굳어버리면 그 주변 부분들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 예. 부분들이 침을 맞고 동작을 하면서 풀어지면서 예.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아니, 되는 근데 왜 거죠.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돼갖고 딱 늠름하게 걸어오세요? 한판 하자고 아주 유도 선수로. 네. 아니, 근데 그 허리가 아픈데 저렇게 발하고 이 팔하고 이 네. 머리 뒤쪽에 놨는데 왜 그쪽 근육이 풀리나요? 그쪽의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런 5군데의 침을 놨던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직접 대부분 이렇게 동작침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네. 본인의 힘으로 걷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진짜로 실려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아까 침을 놓은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만 해줄 뿐이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환자분들께서 저희가 견인을 한 상태에서 직접 허리를 쓰게 됨으로써 안쪽에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지게 한다. 예. 디스크의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저런 경우가 한 서너 번 있어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전에 뭐 좀 무리하게 운동을 했거나 등산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다 검사를 했더니 뭐 디스크가 심한 것도 아니고 협착증이 심한 것도 아닌데 이 근육, 그러니까 뼈에 붙어 있는 안쪽 근육이 경직이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육을 풀어주는데 저렇게 침을 놓으면
이게 쭉 와서 그쪽 허리 쪽에 근육이 내 근육이 풀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있으니까 편하죠. 정리를 딱 경험자니까. 해주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를 또 저희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허리가 아픈데요. 네. 네네. 왼쪽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아파요. 발등까지 저리고 아프세요? 예. 네. 이렇게 된 지 얼마쯤 되셨어요? 한 3개월 됐는데. 3개월 정도 되셨어요? 어머니 뭐 하시다가 요거 삐끗해가지고 불편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아프기 시작했다 이러신 아니, 부분들일까요? 서서히, 갑자기 그랬는데. 갑자기 불편하셨어요? 예. 네. 왜 아프진 않고, 갑자기 이제 서서히 왜 아팠어요? 네. 어머니 뭐 주변에 우리 진통제나 안 그럼 주사나 침이나 이런 것들 치료는 조금 해보셨고요? 예. 예, 치료 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 주사 맞아서, 3번 맞아서, 안 되면은, 이제 처음에 물리치료 했거든요. 네네. 뭐 허리 당기는 것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안 네. 됐어. 그러니까 주사요법이 있어서 주사로 한 3번 맞으면 된다 했는데 주사로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비슷하세요. 네, 어머님 받으셨던 치료가 예. 견인 치료라고 해가지고 일단 예. 물리 치료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예. 이후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가지고 허리 예. 쪽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넣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얘가 이제 증상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보통 한 번 치료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늦어도 한 3번 정도까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안쪽에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하게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3번 맞아도 효과가 별로 없으신 것 같거든요. 어머니 일단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안쪽에 정밀 검진 어차피 한 번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 가셔가지고 MRI 한번 찍어보시고요. 안쪽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부터 좀 보실게요. MRI 찍고 예. 네네. 허리 디스크도 있고 4번, 5번이 지나서. 아, MRI 찍어보셨네요. 예. 예. 4번, 5번 그렇게 이제 디스크가 있다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예,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같이. 있어요. 협착증도 같이 있으시고. 예,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예. 일단 우리가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런 비수술적 양방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뭐 추나요법 아니면 추나수기요법 뭐 약침요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예,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요거 빨리 그냥 시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되게 아파. 일어나서도 예. 서기도 그러고 말도 저리고 아파서 좀. 디스크랑 협착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네. 요거 빨리 치료 받으십시오. 자, 할머니. 예. 올여름에 더운데 허리 때문에 더 아프셨죠? 예. 저희가 방송 끝나고 우리 잘생긴 선생님 좀 남아있으라 할 테니까요. 끝나고 직접 전화 주세요. 그럼 직접 전화 받아서 제 권한을 좀 받게 해드릴 거니까. 받아줄 수 있죠? 네, 당연히. 손주벌 되니까 근데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우리 방송이 훈훈합니다. 이렇게. 네.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불편하세요? 예, 허리 디스크라고 협착증이라 이랬는데요. 네네. 제가 6월 25일 날 서울에 가가지고 MRI도 찍고, 네. 예, 제일 정형외과 가가지고. 자, 아버님. 예. 그 특별한 병원 이름 말씀하시면 제가 저기 어디 붙잡혀가서 또 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네네. 예, 이 허리가 지금 저번에 시술을 한번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 당시는 조금 괜찮더만은 요즘에 또 그것이 조금 허리가 아프네요. 네. 통증이 있어요. 예, 시술하셨던 게 우리가 6월 25일. 예. 예, 6월 말 정도 되셨고, 지금 한 달 조금 넘어서 지속이 됐는데, 예. 효과가 조금 괜찮다가 다시 또 아파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게 언제쯤부터 다시 심해지셨나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무리가 네네. 가지네요.
예전에 그 우리 시술 받기 전에 통증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 예. 것 같으세요? 예, 마찬가지로 비슷하신 그런 것 같으세요? 증상이 나오네요. 예. 아마 시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사 맞는 그런 요법들입니다. 예. 예, 신경 성형술 아니면 신경 차단술 이런 부분들을 받으셨을 거고요. 예. 이게 약효가 이제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초가 떨어졌다고요? 예. 안쪽에 우리가 그 특정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디스크 예. 쪽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안쪽에 있는 염증, 부종 이런 부분들이 확 다운이 돼요. 그러면 통증이 좀 완화가 됐다가 예. 이게 약효가 쭉 지속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안쪽에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아프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안쪽에 약물의 효과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예. 통증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이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치료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은 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주사를 맞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1년, 2년, 3년. 예. 정말 이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이제 퇴행성을 많이 동반한 상태면 걔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아파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요? 네, 아버님,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 끊어서 계속 보고 계시고, 예. 또 주변에 이제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우리 0266710114번으로 전화를 직접 주시라 그러면 제가 받아서 연결도 해드릴게요. 자, 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우리 그런 할머니, 할아버님 두신 자녀분들도 꼭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치료법 말씀해 주시죠. 그 효과에 네. 대해서. 예. 동작 침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을 맞고 움직인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들이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아심을 좀 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위쪽에 있는 그룹이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제, 주사요법이죠. 이 부분들을 맞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이 저희 동작침이라는 그 특수한 침법을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수직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통증의 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초의 통증 그리고 30분, 2주, 4주, 24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하. 진통의 효과를 봤습니다. 동작 침법이라는 부분들이 자, 30분 후에 일반 진통제를 맞으셨던 부분들이 뭐 7.4일까지 떨어졌다면 팔에서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4.5까지 떨어지고 그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네, 24주 후까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몸에서 있죠. 자연적으로 몰핀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 스스로 몸에서? 네, 통증의 엔돌핀 감소시키는 그런 같은 게 부분들이 나오는 또 거예요. 있고요. 엔돌핀, 엔돌핀 네. 같은 게. 그다음에 이런 저희 연구 결과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 국제적인 저명한 학술지 페인즈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네.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걸 아는데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학술지긴 합니다. 네. 요 동작침하고 같이 하는 걸로 또 신약침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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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뭐 이렇게 투약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투약이라는 표현도 이제 적절하겠지만 보통 네. 한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마시는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이 한약을 정제를 해가지고 환부에 그러니까 이제 통증 부위, 안 그럼 디스크가 있는 뭐 염증 부위 이런 부위들에 직접 치료를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한약액을 자료화면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서 한약액을 들어볼까요? 직접 주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보시는 저 것처럼 뭔가요? 네. 저희 한의사들이 처방을 해가지고 예. 한약재를 이제 정량을 하고 네. 다시 정제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한 액체 상태로 만들고요. 네. 바이알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증류수처럼 합니다. 해서 주사제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 하나씩 한방은 준비를 저렇게 해가지고 과학화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제조하는군요. 자, 주사를 일반 주사 치료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한약액이고요. 예.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디스크가 부어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 안쪽에서 염증 생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처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MRI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염증 세포라든가 염증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많대. 그래서 그것들이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데 그건 MRI에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꾀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억울한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방송 억울한 거 많이 풀어드려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신약 치료는 이렇게 중증 디스크 환자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중증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 이거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신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벼운 디스크나 아니면 뭐 염좌 이런 부분들부터 뭐 척추근 협착증이라든지 아주 뭐 디스크가 심한 중증의 디스크 환자분들까지 저희가 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아까 우리가 전화 받았었죠.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 MRI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기저질환들,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수술의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경우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추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시간 관계에서 계속 쭉 이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나 약물 치료 4가지 효과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추나 약물 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그 척추 디스크에 이제 특화된 약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효과들이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실 부분들이 염증을 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부분들이고, 자, 정상의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부종을 유발을 해가지고 추나 약물 투여 후 이 부분들이 부종이 빠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볼까요? 뼈를 재생하는 이런 효과들. 세 번째가 우리가 디스크도 연골의 일종이죠. 이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된 신경을 재생해주는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대랑 그다음에 성균관대 네. 약대랑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네. 4가지 효과 봤고요. 그럼 이 자료화면 보면서 저희가 그 치료법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VCR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나 수기 치료법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추나 수기 치료라는 거는 손으로 하는 거죠? 예, 손수자. 척추에 대한 교정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척추가 조금씩 삐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하중을 한쪽으로만 주게 되면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척추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다리 길이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렇죠. 네, 예? 시술자가 이런 식으로 추나 밀추 단계를 나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기는 손으로 추나 밀고 당기면서 지금 그 저희 그 박사님 막 하고 네. 계시잖아요. 탁탁 네. 하면서. 네네네. 삐뚤어진 거 맞추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또 근데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어떤 이렇게 공통점이요? 앉아있는 모습이 제가 회사에서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한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또 받고 내용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네. 나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네. 허리가 옛날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 나이는 이제 57세인데요. 네네. 전에부터 다니면은 허리가 계속 좀 아프고 해서 그냥 일반 병원에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보니까 별 이상은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걸어 다니면은 허리가 별로 아픈 줄 잘 모르겠고요. 네. 잠시 한 5분이라도 앉아있지를 잘 못하겠어요. 앉아있는 게 많이 힘드시다. 네.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이제 MRI를 찍어봤어요. 예. MRI를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결과를 그래 찍으니까요. 네. 저게 디스크도 아니고 협착증도 아니고요. 네네. 그 허리뼈 4개가 밑에 엉덩이에서 4마디가 까맣게 돼 있다 네, 말씀 좀 들으셨을 거예요. 까마면서 예. 퇴행성이고 그 옆으로 염증이 좀 있대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그래서 척추성형인가? 무슨 주사가 있다 하던. 예, 신경성형술. 신경성형술. 예, 네, 말씀 들으셨을 그 거예요. 주사를 맞으라고 엉덩이에 꼬리뼈에서 맞는다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걸 맞아도 되나 안 되나 싶었어요. 자, 퇴행성 디스크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튀어나가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걸 척추의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맣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까맣게 된 게 디스크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얘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부로 우리가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금 더 고도화된 시술보다는 저희 다른 간단한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치료? 예. 하지만 말씀해줘.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사를 맞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제 어머님이시라면
네, 저는 침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 전화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네네, 어떤 점이 말씀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지난 겨울에요. 이렇게 추울 때였는데 방댕이가 네네. 톱으로 쓰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걸음을 못 걷고 그랬는데 약국 가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합작 같은 거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부터 또 거기가 이렇게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이렇게 누르면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시큰시큰한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느낌일까요? 글쎄요, 이제 오늘은 허리 왼쪽하고 예. 방댕이 이쪽하고가 지금 복대를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복대를 하고. 예, 좀 방금 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한방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안쪽에 뭔가 신경 쪽에 문제가 개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엉덩이 쪽에 이제 불편한 느낌들,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요거는 바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어떤 치료를 간단히 받으면 예, 될까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진단한테 진단부터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받고 네. 또 뭐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역시 방송 끝나고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내용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치료 전후 사진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그 환자들의 직접적인 전화 중에 전화를 좀 받았고요. 네네.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방이라 해서 이렇게 그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 네, 말씀 맞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치료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 뭐 척추 쪽에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경증이나 안 그럼 디스크의 염좌 같은 경우에는 한 1주나 2주 정도 치료해도 일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런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되게 심하다라는 중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예. 가장 안 좋은 협착증이나 이런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 같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방이라서 오늘 전화 많이 할 때 전화 무지하게 온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자세한방병원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뼈와 신경 강화를 위한 척추 디스크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